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탈레반 때문에 요즘 국제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갔다가 미군이 20년 만에 금년 2021년에 군대를 철수를 시켰어요. 그런데 미군이 나오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라는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폭력적인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 탈레반이란 세력은요, 과거에 미국이 키웠던, 미국이 도와줬던 세력이에요. 그렇다면 미군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갔었는지, 그리고 탈레반을 미국이 키웠다는 이야기는 뭔지 오늘 대략 좀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을 지도로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서쪽으로는 이란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동쪽은 파키스탄에 접하고 있으며 동쪽 일부가 중국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은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에 접해 있습니다. 이 세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은요, 과거 소련이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은 과거에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아프가니스탄은요, 정말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강대국의 간섭과 침략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요, 아프가니스탄, 현대사로 따지면 아프가니스탄이 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침략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당했던 그 침략의 역사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 당했던 문제점들이 현재까지도 종종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그런 영향을 현재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약소국들이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다른 약소국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게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별명이 제국의 무덤입니다. 즉, 강대국들이, 제국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왔다가 좋은 결과를 맺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국의 무덤이라는 그러한 또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용어는요, 파슈툰족의 지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파슈툰족이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인구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런데 이 파슈툰족이 페르시아 말로 아프간이에요. 그래서 아프간이라는 이름에다가 스탄은 페르시아 말로 지방 또는 뭐 지역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파슈툰족의 땅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슈툰족의 지역, 파슈툰족의 지방이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파슈툰족만 사는 건 아니고요. 우즈베크인, 타지크인, 파미르인 등등 뭐 이렇게 여러 부족들이 여기에서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요, 국가적 결집력보다는 부족적 결집력이 더 강해요. 이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현재 국가 개념을 갖게 된 것은 18세기부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전에는요, 그냥 이 지역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뭐 가장 큰 숫자는 파슈툰족인데, 파슈툰족 외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바뀌다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형태의 왕국이 만들어지는 것은 18세기 정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개념보다는 나는 이 부족인이란 이 부족적 성격이 강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는 부족 간의 갈등이 많은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강대국의 침략 때문에 역사가 힘들었던 이야기도 있지만 부족 간의 갈등으로 또 국가가 힘든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정말 국토가 척박합니다. 이 국토의 80%가 산지예요. 힌두쿠시 산맥이 지나고 있고요. 파미르 고원이 또 걸쳐 있습니다. 이 힌두쿠시 산맥은 힌두인들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이 산맥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 산속에 광물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광물을 채취해도요, 수출을 잘 못합니다. 도로가 잘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내전과 또 정치가 아주 복잡했기 때문에 이런 수출 같은 것을 제대로 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가 않고요.
그리고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들이 사막, 황무지 뭐 이렇습니다. 경작지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 경작지 10%에서도 식량 생산보다는 요즘엔 양귀비 생산을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양귀비를 키워서 아편을 만들어 가지고 탈레반이나 군벌들이 자기들 돈 버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살기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험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름 계속 꾸준히 살았고 문명도 나름 발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동서교역로의 요충지였습니다. 일단 옛날부터 일찍이 문명이 발달했었던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일찌감치 발달했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동서무역의 요충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가니스탄 동쪽에 와칸회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서무역의 교통로로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인도를 갈 때요,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중국에서 바로 못 건너가고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인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교통로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이 활용이 됐고요. 페르시아 지역도 페르시아 상인들도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했고, 서양 상인들도 아시아 갈 때 이 지역 왔다 갔다 했고, 이슬람 상인들도 무역을 할 때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여러 문명이 섞이면서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 지역 주인이 많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하면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이 땅을 또 다스리기도 했었고, 또 나중에는 몽골 제국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일한국, 차카타이 한국이라는 것이 걸쳐서 형성이 돼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티무르 제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인도의 무굴 제국, 동시대에 또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가 이 땅을 또 나눠서 다스리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몽골, 티무르, 무굴, 사파비 등 여러 세력이 거쳐갔던, 여러 세력이 주인 행세를 했던 이 땅에, 그래서 20세기 초 아프가니스탄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독립이 된 아프가니스탄의 왕들, 바라크자이 왕조겠죠. 이 바라크자이 왕조의 아프가니스탄 왕들은요, 이제 나름 개혁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나름 서구화 개혁도 하고 여성의 권리도 올려주고 이런 개혁들을 쭉 추진해 나갑니다. 교육도 발전시키고 대학도 여러 개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해 나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시끄러울 때도 아프가니스탄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갑니다. 물론 이후에는 아프가니스탄이 파키스탄한테 그 듀랜드 라인으로 그어진 그 파슈툰족이 살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 파슈툰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되돌려 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파키스탄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가 나빠집니다. 국교를 단절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영국 때문이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1973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왕들이 급격한 개혁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했죠. 이 개혁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보수 이슬람 세력들이 반발을 해요. 이 개혁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통 이슬람주의자들이 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다우드 칸이라는 인물이 바라크자이 왕조를 무너뜨려요. 이게 1973년입니다. 이 쿠데타로 바라크자이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우드 칸이라는 인물이 아프가니스탄 공화국을 선포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제대로 하질 못해요. 미국과 소련에 접촉을 해서 좀 나라가 도움을 좀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진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일당 독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당, 정치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나머지 정치 세력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어느 세력을 탄압하냐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인민민주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이 당이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다우드 칸 정부가요, 인민민주당 당원들을 살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인민민주당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우드 칸에 저항을 해서요, 다우드 칸을 죽이고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인민민주당 정부가 수립이 된 거예요. 이때 아프가니스탄에서 공산 정권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공산주의 개혁을 해 나갑니다. 사회주의 개혁을 해 나가게 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종교를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이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정통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정부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인민민주당 공산주의 정부에 저항을 하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무자헤딘이라는 거예요. 이 무자헤딘이 정통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공산주의 정부에 맞서서 싸우는데, 그런데 자, 이 무자헤딘이 맞서 싸우는 공산주의 인민민주당 정부는 친소 정권이었을 것 아닙니까? 공산주의니까 심지어 국경을 소련과 당시 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7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합니다. 무자헤딘 세력 소탕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험준한 산지역, 이런 지역에서 소련군이 제대로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자헤딘의 게릴라전에 소련군이 엄청 고생을 해요. 아무튼 소련이라는 막강한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을 들어가니까 무자헤딘이 위기를 맞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이 이 무자헤딘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파키스탄, 사우디 이런 데서 막 군대가 모여가지고 무자헤딘의 활약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세력들이 무자헤딘을 지원할 때 이 이슬람 세력과 무자헤딘을 또 밖에서 지원해주는 또 하나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왜? 당시 냉전 시대예요. 냉전 시대에 소련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군대 보냈습니다. 미국이 냉전 시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이 군대를 직접 파병하기보다는 이 이슬람 세력들, 소련에 맞서는 무자헤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이슬람 세력들을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티나지 않게 무기 지원을 구식 무기나 중국 무기 이런 걸로 지원을 해주다가 나중엔 대놓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 속에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소련에 맞서 싸우는데 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사마 빈 라덴이 있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 나중에 이 사람이 알카에다 결성하고 미국에다가 9.11 테러까지 저지른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원래 미국이 지원해서 이 세력을 키워주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무자헤딘 세력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마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오마르가 탈레반의 지도자입니다. 이 탈레반의 첫 지도자 오마르를 키워준, 지원했었던 것도, 이 세력을 지원한 것도 결국 미국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세력들이 힘을 모아서 소련에 맞서 싸우는데 소련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들고 군대도 많이 들고 이 소비는 많이 하면서 막상 아프가니스탄 안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89년이 됐는데도 큰 성과 없이 고생하고 국제사회 또 욕은 욕대로 먹고, 그래서 결국 소련이요 1989년에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소련은 또 이 여파로 붕괴까지 됐죠. 자, 아무튼 소련이 떠난 아프가니스탄에서는요, 이제 원래 있었던 공산주의 정부와 그 다음에 무자헤딘 세력의 내전이 벌어졌고요. 무자헤딘 세력이 공산주의 정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정부는 무너뜨렸으나 무자헤딘 세력 안에서도 결국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후 4년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소련 떠나고 무자헤딘 내 군벌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싸우는 이 시기에 성장한 것이 탈레반입니다. 자, 혼란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군벌들이 여기저기서 못된 짓을 좀 하고 다녀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소녀가 군벌들에게 납치돼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오마르란 인물을 찾아간 거예요. 오마르는 원래 신학교의 선생이었고요. 무자헤딘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오마르가 그래도 명망 있는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오마르에게 이 사건을 하소연을 하자 오마르가 자신의 그 신학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군벌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탱크에 매달아서 전시까지 했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오마르에게 환호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마르는 자기의 학생들, 그 다음에 전쟁 고아들, 이런 이슬람 고아들, 소년들, 청년들 모아가지고 자신의 세력을 만듭니다. 이게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이 원래 학생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탈레반은 남부에서 세력을 키웁니다. 이 남부가 파슈툰족의 그 주요 근거지인데 이 오마르도 파슈툰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슈툰족의 지지를 받아서 탈레반이 남부를 장악하고 수도 카불까지 점령을 하는데 이때가 1996년이고요. 수도 카불을 점령한 다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나지불라 대통령을 잡아서
비참하게 죽입니다. 성기를 도려내고 그 다음에 교수형에 처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잔혹하게 카불을 점령을 했는데, 그런데 이 탈레반이 이때 집권을 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장악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는 다른 부족들, 특히 타지크족이 중심이 되어서 판지시르 지역을 중심으로 탈레반에게 저항을 합니다. 북부 동맹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타지크족을 중심으로 북부의 몇 개 부족들이 뭉쳐서 북부 동맹을 만들고 판지시르 지역을 중심으로 탈레반에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데, 탈레반이 이 지역을 끝내 뺏지 못합니다. 이 판지시르 지역이 타지크족의 거주지인데 거기를 탈레반이 점령을 하질 못해요. 그러다가 2001년이 됩니다. 자, 2001년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를 벌였던 그 해입니다. 자,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의 9.12 테러 때문에 미국은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죠. 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 오사마 빈 라덴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보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미국이 이걸 알았어요. 탈레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내놔 이랬어요. 탈레반한테 오사마 빈 라덴 내놔 그랬는데 탈레반이 쌩깝니다. 못 줘, 안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당시 분노 게이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한 겁니다. 탈레반을 공격을 해서요, 탈레반 박살 냈어요. 그래서 탈레반은 파키스탄 지역 쪽으로 도망을 쳤고요. 미국은 하미르 카르자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물론 하미르 카르자이가 탈레반 떠나고 처음에는 과도정부, 임시정부 형태로 자리를 차지했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파키스탄 쪽으로 밀려났던 탈레반이 다시 부활합니다. 파키스탄 북부에 파슈툰족이 있잖아요. 이 파슈툰족은 탈레반 우리 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슈툰족 탈레반이 다시 부활을 해서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게릴라전 치고 빠지고 하는데, 미국이 이제 고생을 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싸움을 하게 돼요. 여기서 20년을 있게 되거든요. 미국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하지 못해서 고전을 하다가,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 철군을 하려고 했다가, 철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막상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대통령 정부가 탈레반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버티질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더 있었습니다. 결국에 옛날부터 이 철군을 주장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철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선 20년 동안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정도로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걸로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1년 5월부터 철군을 했는데 8월 15일 날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면서 나라를 장악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보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돈 주고 무기 지원해주면서 키워준 것이 미국이었건만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강대국들의 등살 속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슬픈 역사를 맞이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